검찰이 정유라에 대해서 공무집행방해나 업무방해, 즉 이대나 청담고등학교에 대한 어떤 내용 외에 범죄수익 은닉, 즉 삼성 등으로부터 이익을 받은 부분들을 은닉했다라는 걸 갖다가 넣어서 영장을 다시 청구했는데 또 기각이 어제 됐습니다.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했는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찰은 1차 영장 청구가 기각되자 정유라가 엄마 최순실과 함께 삼성으로부터 명말을 받고도 이를 감추려 한 범죄 수익 은닉 혐의가 있다면서 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정유라는 영장 실질심사에서 모두 어머니가 한 일이고 나는 모르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법원은 이런 내용을 받아들여서 정유라를 구속할 만한 검찰 수사가 충분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정유라가 차명 휴대전화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몇 차례 통화한 내용이 있다. 또 더 나아가서 정유라가 덴마크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을 때 몰타 국적을 취득하려고 했다라는 정황도 제시하면서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했지만은 법원은 정유라의 주거사항을 감안하면 인정하기 어렵다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하고 최순실 전화를 통해서 크리스마스라고 신정이라고 인사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정유라는 어릴 때 보고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그것도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몰타에 국적을 취득하려 하면 몰타에 한 12억 5천만 원을 가지고 정부에 기부를 하고 부동산을 사고 하면 국적이 취득된다고 합니다. 이 몰타라는 나라도 중세 십자군 기사단이 만드는 나라인데 이 이탈리아 밑에 아프리카 사이에 지중해에 있는 섬나라죠. 유럽으로 분류되고 있는 섬나라인데 이 나라도 참 재밌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 범죄자들이 여기 많이 가 있죠. 자, 최순실은 정유라가 굳이 들어오지 않아도 1년 이상은 충분히 버틸 건데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들어와서 일종의 협상 카드로 쓰려고 했고, 일정하게 정유라가 이 검찰에 진술을 하면서 승마와 관련된 이야기도 일부는 했고, 그렇지만 그 중에서 그런 일들은 다 엄마가 했고 내가 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일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순실이 왜 정유라를 한국에 들어오라고 했을까라고 보면 정유라를 통해서 불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는 있다고 반 것 같고요. 한쪽으로 몰고 정유라 쟤는 들어주는 거죠. 자기 쪽으로. 그리고 자기는 어차피 이 부분을 정치적으로 밀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경재 변호사가 한 말이 인상적입니다. 한쪽이 풍지박산이 났으면 한쪽은 봐주는 게 도리 아니냐, 이렇게 해서 한쪽으로 우린 다 몰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앞으로 정유라가 불구속되어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최순실은 때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서, 때로는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을 향해서 자신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있다는 겁니다. 일단 이 세 사람, 정유라까지 네 사람을 놓고 보면 이재용, 박근혜, 최순실, 정유라, 이 부분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지금 뇌물죄 재판만 받게 되면 나머지는 강요죄의 피해자고 이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거기에 적용되어 있는 다른 제목들, 외환 무슨 뭐 해외 불법 반입이니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 별 크게 문제가 안 되는 채 빠져나갈 수 있을 거고요. 결국 뇌물죄만 받게 되면 1심에서 석방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간에 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8월쯤 되면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죄는 벗게 될 거고 본인은 석방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재용 부회장은 재판을 매우 자신에게 유리한 상태로 증인이나 또 증거들을 이렇게 제출하면서 끌고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죄가 빠지면 이 대목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도 뇌물죄가 같이 빠지게 되는 이 동반 이익을 갖다가 얻는 거죠. 지금 재판 대응은 이재용이 다 중심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이재용이 뇌물죄가 아니면 준 사람이 공여한 사람이 뇌물죄가 없는데 수수한 사람이 뇌물죄가 되겠습니까? 그럼 이 세 사람이 다 뇌물죄가 빠지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는 최순실이 이해관계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향후에 뇌물죄가 빠진 이후에 뇌물죄는 그냥 박근혜와 최순실은 이재용에게 밀어놓으면 되는 겁니다. 이재용이 알아서 빠지면 자기들도 빠지니까요. 그런데 뇌물죄가 빠지고 난 뒤에 재단을 만드는 데 관련해서 이재용은 지금까지는 강요에 의한 피해자라고 뇌물 준 게 아니라 달라고 해서 줬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을까봐 줬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는 또 재단이라는 이야기도 뭐 이렇게 명확하게 듣지 못하고 각종 문화체육진흥에 돈을 좀 이렇게 기여하라라는 식으로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재단을 들었는가 안 들었는가를 떠나가지고 이재용은 어쨌든 돈을 준 것은 사실이고 지금 77억인가가 이 최순실, 정유라에게 개인적으로 갖고 이거는 또 이재용은 이렇게 갈 겁니다. 이 동경올림픽에 대비해서 성마 유망주 지원이지 최순실, 정유라 하나를 지원하려고 한 건 아니다라고 정리하고 빠져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두 재단에 내놓은 220억쯤 되는 돈에 대해서는 강요의 피해자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재용은 강요의 피해자라서 빠져나간다고 하지만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은 강요한 가해자가 되지 않습니까? 즉 강요죄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못 빠져나가는 상태가 생기는 거죠. 그때는 이재용과 박근혜 최순실의 이해관계는 또 서로 갈리는 겁니다.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가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라고 했지 내가 최순실을 보고 언제 재단에 돈을 갖다가 받아서 하라 했냐 난 자세한 거 모른다고 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전체 강요죄를 놓고 보면 이재용과 박근혜 최순실이 대립하고 또 재단 설립과 관련한 부분을 놓고 보면 박근혜와 최순실이 또 대립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최순실은 그때 대비해서 적절하게 정유라를 불구속 상태에서 어쨌든 불구속이 돼도 기소는 될 거니까 재판에 참여하는 모양새로 달고 가면서 자신을 위한 유리한 방향으로 정유라를 움직이면서 자기 카드를 하나 쓰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건데요. 그런데 최순실이 정유라가 박 대통령하고 2번, 3번 뭐 통화를 했다 하는 말을 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의미심장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건 말 안 하면요. 정유라가 말 안 했으면 검찰이 알 수가 없는 거죠. 왜? 최순실 전화로 박 대통령하고 통화했다니까 굳이 최순실이 그 말을 정유라를 하여금 검찰에 하지 말라고 해서 입단속을 했다면 지금까지 정유라는 보면 철저하게 최순실과 그 변호사에 의해서 통제를 받고 있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알려질 필요가 없는 이야기를 공연히 했다는 거예요. 최순실 전화로 통화한 것을 정유라 본인이 이야기 안 하면 어떻게 누가 알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삼성은 최근에 자신들에게 유리한 몇 가지 진술을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8월 말이면 1심 판결 시한입니다. 그러니까 8월 말 이전에 1심 선고를 이재용에 대해서 해야 되죠. 특검은 30명의 증인을 이재용 부회장의 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내세웠는데 입증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핵심 증인들이 법정에서 진술 내용을 뒤집어서 특검을 속을 태우고 있어서 애초에 증거가 차고 넘친다라는 특검의 장담이 조금 이렇게 걱정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삼성다운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삼성 최고의 변호사들을 샀어요. 한마디로 이제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입장에서 보면
박근혜 정권을 조기에 이렇게 뒤집고 한마디로 자신들의 집권을 앞당기려면, 사실 뭐 정권을 잡는 데서 어차피 유리한 처지에 있었지만은 물이 들어왔을 때 빨리 배를 띄우는 게 중요하니까 박근혜 정권이 뒤집어지는 부분에서 한마디로 촛불 정신이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로 몰고 가서 박근혜 정권이 잘못한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부각시켜서 삼성과 박근혜 사이에 정경유착과 뇌물, 부패 의혹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한마디로 그게 촛불 정신이라고 하고, 또 문재인 정부 뒤에 있는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던 민노총이나 여러가지 제야 진보 좌파 단체들은 다 삼성을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정권이 교체가 되고 나니까 지금 그렇게 주장해오던 촛불 정신 핵심이 뭡니까? 삼성과 최순실과 박근혜를 어떤 엮는 뇌물관계, 이런 부분이 핵심일진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은 최근에 이제 별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솔직히 이재용 재판이 어떻게 흘러가는가에 대해서도 무관심해요. 문재인 대통령은 되자마자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을 돈봉투 만찬이라고 하면서 옷을 벗기고 조사를 시키면서 윤석열 특검 한마디로 팀장을, 수사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령을 하면서 그 발령 목적이 특검의 공소 사실에 대해서 기소를 유지하고 한마디로 죄를 받게 하겠다라고 했지만은, 도대체 지금 문재인 대통령조차도 한마디로 촛불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쫓아내고 구치소에 수감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이 뭡니까? 이재용과 최순실과 박근혜 사이에 뇌물, 강요 관계인데, 그 중에 강요는 1이라고 하면 뇌물이 9죠. 그 뇌물죄의 입증에 별 관심이 없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따지면 사법부는 한마디로 이렇게 별 정권과 이해관계는 없죠. 그런데 이번에 권순호 영장판사는 고영태는 구속하고 우병우, 이영선, 정유라는 다 기각시킨 판사라고 이렇게 한간에 지금 거리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요. 재판부도 정권에 의지하고 대한민국의 순수한 현실을 이야기하자면 무관하지가 않지요. 그래서 재판부가 정권에 의지하고는 다르게 모든 것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원칙론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인데, 실질적으로는 정권의 의지가 재판부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이, 또 당시 시대적인 대세가 재판부에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한국의 솔직한 현실입니다. 그러면 정유라의 기각은, 영장 기각은 어떤 현상을 나타나느냐? 특검에 지금 뇌물죄에 의한 이재용 처벌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국면으로 이렇게 몰려가는 양상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이재용 부회장은 특검이 뇌물로 지목한 성마 지원을 반박하는 증거를 최근에 제시했는데요. 삼성이 최순실에게 소유권을 넘겨줬다고 특검이 주장한 말 라오싱이 지난 19일 한국으로 돌아왔다라는 증거를 제시했다는 겁니다. 6월 19일. 이 말이 돌고 돌아서 갑자기 한국에 나타났어요. 자, 변호인은 삼성전자가 독일의 말 중개상 헬거스트란과 매매 계약을 해제하고 말 소유권을 되돌려 받았다면서 특검이 삼성이 말을 최 씨에게 정리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압박을 했습니다. 정유라가 헬거스트란 승마장 인근에 은닉에 있었고 그 승마장에서 정유라 도피처를 마련해 줬다면 삼성의 역할을 대신해서 헬거스트란이 한마디로 중재 역할을 했고, 거기에 또 이 말들, 정유라가 타다가 안 탄 말들을 당시 헬거스트란에는 오스트리아 국적의 사람에게 매각을 했댔는데 비탄이 보입니까 뭡니까? 근데 사실은 그게 매각이 된 게 아니라
헬거스트란 성마장의 오스트리아 국적 직원 앞으로 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헬거스트란 성마장은 삼성과 최순실의 이해관계에 따라 한국에 진행되는 수사나 이 조사에 따라 적당히 이 세탁을 해주는 역할을 중간에서 수행하고 있었는데 그 말 나오시니 헬거스트란 성마장에서 있다가 그걸 다시 삼성으로 가져왔다고 해서 말을 사서 명의도 이렇게 위탁 맡아주고 세탁도 해주고 말세탁이란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랬는데 그걸 한국에 갖고 와서 그게 최순실 게 아니라 삼성 거라서 결국은 뇌물로 준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좀 보면 웃기지요. 말장난 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법은 또 법이라서 이제 이걸 특검이 최순실 거였다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 삼성은 헬거스트란하고 주고받은 저거 팬입니다. 헬거스트란 삼성에 그건 누가 보더라도 알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주고받은 서류 부분을 특검이 어떻게 유리하게 확보할 수 있겠느냐? 어려울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재판에서 여러 번 특검의 주장이 막혔는데요. 특검은 갱년권 승계를 청탁했다는 자료 증거로 독대, 즉 이재용과 박근혜 독대 전에 대통령 말씀 자료가 있었다고 제시했는데 이 자료를 토대로 이재용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부탁을 해서 삼성물산 합병을 도와달라고 하고 대가성으로 뇌물을 이렇게 주고받았다라는 건데 정호승은 이게 참고 자료다라고 부인을 했고 또 두 사람의 독대 자리에서 경영권 승계를 매개로 이 부회장이 뇌물을 줬다는 특검의 논리를 입증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둘이서 한 말을 뭐 녹음을 안 해놨다면 어떻게 입증하겠습니까? 그래서 최원영 전 청와대 수석도 박 전 대통령이 국민연금 의결권을 잘 챙겨보라고 말한 것은 상황 파악을 해보라는 뜻이었다면서 일반적인 내용이지 누구 봐주라고 했다 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청와대가 삼성의 금융지주사 전환에 관심이 없어 서운했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망신을 좀 당하는 척하면서 그럼 청와대가 관심을 가졌으면 삼성에 자기는 기뻤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전직 공직자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가 좀 망신을 당하면서도 유리한 증언을 해주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특검이 과연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이 지금 보이는데요. 이 부회장이 합병 전에 최순실이라는 존재를 알았다라는 특검의 내용도 지금 입증에 미치지 못했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장충기가 2014년 정유라의 존재를 알았다고 특검은 주장했는데 2014년 말 성마협회 행사에 정유라가 참석할 예정이었다는 것을 장 전 사장이 문자로 보고받은 걸 증거로 냈는데 그래서 2015년 이후에 이루어진 성마 지원은 최순실의 위상을 알고 한 뇌물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재용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과 삼성은 정유라를 정윤의 딸로 알았을 뿐 최순실의 딸이라는 사실은 물론 최순실의 존재와 박 대통령 간의 관계도 전혀 알지 못했다. 사실 상식적이라고 하면 거의 전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을 최순실이 정유라의 마누라고 최태민의 딸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도 이렇게 가까웠다 하는 부분은 알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조차도 삼성은 몰랐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그렇다면 입증할 의무를 특검이 지는 거지요. 그렇다고 특검이 영 가망이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결정적인 한 방은 없더라도 촘촘히 곳곳에 그런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사법부가 이걸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데요.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만기 기간은 8월 27일입니다. 자,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재판의 결과에 따라 1심 판결은 9월 이후로 미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추가 기소가 없으면 이재용 부회장은 8월 달에는 구속기한 만료로 인해서 석방이 된 상태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저는 여기에서요. 정권은 문재인 정권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대선 전에
문재인 당시 후보가 노무현 정권이 삼성공화국이었다라는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경제민주화와 경제개혁 부패 적폐청산을 말하고 있지만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에 과연 과거 노무현 정권의 삼성과 이런 유착했던 부분, 자본과 유착했던 부분을 극복하는 것이 가능할 거냐. 어려울 거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청산 계획을 말하라고 수도 없이 이야기했고, 저뿐만 아니라 이재명 성남시장, 또 박원순 서울시장 같은 경선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 경선 과정에서 캠프에 삼성 사람이 많이 있다, 삼성공화국 투다,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한 적폐 청산을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문재인 후보를 당시 공격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공소유지를 강화하고 어쩌고 하면서 윤석열을 서울중앙지검장까지 발령하고 특검에 힘이 실려야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재판은 이재용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 역력하게 보이고, 이제는 말까지 한국에 갖다 놓고 말이 뭐 깨끗하게 세탁이 되어 왔는지 모욕을 잘했는지 모르지만은 이제 최순실 말이 아니고 우리 말이었다, 맡겨놓은 거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인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권은 5년 유효하고 현 정권의 입장도 처벌을 하라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불명확하다고 느낄 겁니다. 눈치 빠른 고위공직자들이요. 문재인 정권 들어서도 특별하게 이재용에 대한 처벌 의지가 없다, 이래 느낄 거고, 또 현금은 돈은 항상 눈앞에 있고 정의는 솔직히 고달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편에 서서 어떻게 정언해야 될지 정인들이 알아서 다 끼고 있는 거죠. 굳이 문재인 정권이 이건 처벌해야 되니까 말 잘못하면 분위기 올 수도 있을 만한 분위기다 하면 그렇게 말을 안 하겠죠. 그래서 제가 흥미롭게 이번 뉴스 브리핑에서 다루고자 하는 초점은 문재인 정부가 과연 이재용의 사법 처리를 원할까? 이건 본질은 아닙니다. 무슨 사법부와 정부권이 독립되어 있다 하는데 정유라가 2번이나 영장이 기각되고 정유라가 구속되면 범죄 수익 은닉에 대해서 일종의 인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구속 사유가 이전에서는 2대 입학하고 청담고 관련되는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인데 이전에는 구속이 안 됐는데 이번에 범죄 수익 은닉이 이거 해서 구속된다면 정유라가 삼성으로부터 받은 수익을 감추는데 일조했다는 걸 인정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삼성의 재판에 결정적으로 타격이 될 수 있는데 정유라가 또 2번이나 기각이 됐어요. 정말로 정유라가 어린애입니까? 성년이고요. 애 엄마고요. 말하는 거 보면 세상 물정을 다 알아요. 지금까지 말 실수를 결정적으로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노승일이는 정유라가 들어오면 뭐 말을 함부로 해갖고 뭐 자충우돌해서 사고 친다 했지만은 그 아들도 좀 모질한 아들이에요. 뭐 국회의원 나간다 어쩐다 했었는데 정신 차려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건 정유라가 매우 치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유라가 뭐 코아 스포츠니 뭐니 해서 수익을 누려서 그걸로 집도 사고 뭘 하고 해서 돈을 다 빼돌리는데 그 수혜자이자 또 받은 사람이고, 자, 정유라가 그 돈을 받는 회사의 공동대표로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정유라가 이 말 부분과 관련해서 한마디로 범죄 수익이 은닉이 아니다라고, 그게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삼성은 또 하나의 중요한, 한마디로 뇌물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고리를 또 확보해 가고 있어요. 삼성은 재단에 돈을 낸 것은 강요로, 그리고 최순실의 말과 관련되는 부분은 뇌물로 이렇게 지금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첫 번째는 그 재단 부분에 집중되고 말이 없었잖아요.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을 때는. 그래서 구속이 안 됐다가 특검이 처음에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을 할 때는 이 말 부분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 이제 말이 들어가면서 뇌물이 되면서 구속이 됐는데, 이제 이재용 부회장은 말까지 한국에 데려다 놓고 뇌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문재인 정부가 과거에 삼성하고
노무현 정권 당시 매우 가까웠고 그 관계가 유지가 되고 있느냐 단절되었느냐가 중요한 관심사인데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 공무원은 촛불혁명의 정신을 수행하는 도구라고 이낙연 총리가 이야기까지 했는데 실제 상황은 이재용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촛불혁명은 뭐였나는 거죠? 뻥이었습니까? 근데 문재인 정부는 아무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강 건너 불 보는 것 같아요. 그걸 보면 도대체 이들은 무슨 관계인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들었는가 안 들었는가를 떠나가지고 이재용은 어쨌든 돈을 준 것은 사실이고 지금 77억인가가 이 최순실 정유라에게 개인적으로 갖고 이거는 또 이재용은 이렇게 갈 겁니다. 이 동경올림픽을 대비해서 성마 유망주 지원이지 최순실 정유라 하나를 지원하려고 한 건 아니다라고 정리하고 빠져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두 재단에 내놓은 220억쯤 되는 돈에 대해서는 강요의 피해자라고 이야기를 할 거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재용은 강요의 피해자라서 빠져나간다고 하지만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은 강요한 가해자가 되지 않습니까? 즉 강요죄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못 빠져나가는 상태가 생기는 거죠. 그때는 이재용과 박근혜 최순실의 이해관계는 또 서로 갈리는 겁니다.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가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라고 했지 내가 최순실을 보고 언제 재단에 돈을 갖다가 받아서 하라 했냐 난 자세한 거 모른다고 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전체 강요죄를 놓고 보면 이재용과 박근혜 최순실이 대립하고 또 재단 설립과 관련한 부분을 놓고 보면 박근혜와 최순실이 또 대립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최순실은 그때 대비해서 적절하게 정유라를 불구속 상태에서 어쨌든 불구속이 돼도 기소는 될 거니까 재판에 참여하는 모양새로 달고 가면서 자신을 위한 유리한 방향으로 정유라를 움직이면서 자기 카드로 그래서 8월쯤 되면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죄는 벗게 될 거고 본인은 석방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재용 부회장은 재판을 매우 자신에게 유리한 상태로 증인이나 또 증거들을 이렇게 제출하면서 끌고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죄가 빠지면 이 대목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도 뇌물죄가 같이 빠지게 되는 이 동반 이익을 갖다가 얻는 거죠. 지금 재판 대응은 이재용이 다 중심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이재용이 뇌물죄가 아니면 준 사람이 공여한 사람이 뇌물죄가 없는데 수수한 사람이 뇌물죄가 되겠습니까? 그럼 이 세 사람이 다 뇌물죄가 빠지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는 최순실이 이해관계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향후에 뇌물죄가 빠진 이후에 뇌물죄는 그냥 박근혜와 최순실은 이재용에게 밀어놓으면 되는 겁니다. 이재용이 알아서 빠지면 자기들도 빠지니까요. 그런데 뇌물죄가 빠지고 난 뒤에 재단을 만드는 데 관련해서 이재용은 지금까지는 강요에 의한 피해자라고 뇌물 준 게 아니라 달라고 해서 줬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을까봐 줬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는 또 재단이라는 이야기도 뭐 이렇게 명확하게 듣지 못하고 각종 문화체육진흥에 돈을 좀 이렇게 기여하라라는 식으로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재단을 검찰이 정유라에 대해서 공무집행방해나 업무방해, 즉
이대나 청담고등학교에 대한 어떤 내용 외에 범죄 수익 은닉, 즉 삼성 등으로부터 이익을 받은 부분들을 은닉했다라는 걸 갖다가 넣어서 영장을 다시 청구했는데 또 기각이 어제 됐습니다. 권순호 영장 전담 부장 판사가 했는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찰은 1차 영장 청구가 기각되자 정유라가 엄마 최순실과 함께 삼성으로부터 명말을 받고도 이를 감추려 한 범죄 수익 은닉 혐의가 있다면서 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정유라는 영장 실질심사에서 모두 어머니가 한 일이고 나는 모르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법원은 이런 내용을 받아들여서 정유라를 구속할 만한 검찰 수사가 충분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정유라가 차명 휴대전화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몇 차례 통화한 내용이 있다. 또 더 나아가서 정유라가 덴마크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을 때 몰타 국적을 취득하려고 했다라는 정황도 제시하면서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했지만은 법원은 정유라의 주거사항을 감안하면 인정하기 어렵다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하고 최순실 전화를 통해서 크리스마스라고 신정이라고 인사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정유라는 어릴 때 보고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그것도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몰타에 국적을 취득하려 하면 몰타에 한 12억 5천만 원을 가지고 정부에 기부를 하고 부동산을 사고 하면 국적이 취득된다고 합니다. 이 몰타라는 나라도 중세 십자군 기사단이 만드는 나라인데 이 이탈리아 밑에 아프리카 사이에 지중해에 있는 섬나라죠. 유럽으로 분류되고 있는 섬나라인데 이 나라도 참 재밌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 범죄자들이 여기 많이 가 있죠. 자, 최순실은 정유라가 굳이 들어오지 않아도 1년 이상은 충분히 버틸 건데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들어와서 일종의 협상 카드로 쓰려고 했고, 일정하게 정유라가 이 검찰에 진술을 하면서 승마와 관련된 이야기도 일부는 했고, 그렇지만 그 중에서 그런 일들은 다 엄마가 했고 내가 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일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순실이 왜 정유라를 한국에 들어오라고 했을까라고 보면 정유라를 통해서 불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는 있다고 반 것 같고요. 한쪽으로 몰고 정유라 쟤는 들어주는 거죠. 자기 쪽으로. 그리고 자기는 어차피 이 부분을 정치적으로 밀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경재 변호사가 한 말이 인상적입니다. 한쪽이 풍지박산이 났으면 한쪽은 봐주는 게 도리 아니냐, 이렇게 해서 한쪽으로 우린 다 몰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앞으로 정유라가 불구속되어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최순실은 때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서, 때로는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을 향해서 자신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있다는 겁니다. 일단 이 세 사람, 정유라까지 네 사람을 놓고 보면 이재용, 박근혜, 최순실, 정유라, 이 부분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지금 뇌물죄 재판만 붙게 되면 나머지는 강요죄의 피해자고 이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거기에 적용되어 있는 다른 제목들, 외환 무슨 해외 불법 반입이니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 별 크게 문제가 안 되는 채 빠져나갈 수 있을 거고요. 결국 뇌물죄만 벗게 되면 1심에서 석방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간에 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